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최근 LNF 주가 굉장히 유의미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와중에 허재홍 LNF 의장이 총 10억 원 가까운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과연 액면 그대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단행일지 아니면 그 뒤에 또 숨은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국내외 뉴스를 좀 통해서 어떤 내용일지 알아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인데 여러분들 이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현대차의 조지아주 공장이 이제 가동이 들어간다. 근데 그 공장은 무슨 공장이냐? 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만 생산하는 전용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들어가는 초도 물량, 배터리 초도 물량은 SK온에서 이제 공급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LNF 양극재라는 거 이게 첫 번째 주목해야 될 만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2025년부터 전기차를 현지에서 생산해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온 상황입니다. 자, LG 엔솔과 조인트 그 벤처를 맺었죠. 그러니까 합작법인 만들어가지고 배터리 현지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SK온하고도 조인트 벤처를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LNF 쪽 양극재가 탑재된 이제 파우치형 셀이 10월 달부터 공급이 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서 LNF의 4분기부터는 SK온향 양극재 공급량이 찍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 입장에서는 북미에서 현지 공장을 짓고 북미에서 배터리를 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배터리 화재입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 벤츠 사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셨잖아요. 벤츠 코리아가 지금 그 전기차가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막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북미는 어떨까요? 더 심합니다. 얘네는 언론사한테 한번 이런 사고가 포착이 되면은 뭐 두드려 맞다시피 그냥 넉마주의가 되는 게 일상적이고요. 특히나 뭐 법원에서 현대차의 불찰이다 해서 이제 과징금을 때려맞게 되면은 과징금 규모가 회사의 존폐 자체를 위험하게 할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인명 피해까지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배상액이 뭐 조 단위로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현대차는 이런 이미지 추락이라던가 어떤 화재 위험성 같은데 극도로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우치 셀에서 가장 그 예민한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결정 양극재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뉴스 작년부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단결정 양극재니까 파우치셀에 충격이 가더라도 화재 위험성을 극소로 낮출 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퍼포먼스는 이제 하이니켈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 어디가 최고다? LNF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죠. LG 엔솔한테도 얘기를 했고 SK온한테도 이제 통지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야, 너네 배터리셀 우리랑 같이 만들면 좋겠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우리가 선정한다. 그리고 그 선정된 업체가 바로 LNF고 이게 이제 10월 달부터 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SK온은 이 현대차에 초도 납품을 하기 위해서 LNF와 계약을 언제 했느냐? 올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3월 공시를 보시면은 6년 동안 이제 중장기 공급을 받는 거고요. 13조 원의 총 공급 금액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2025년 이제 하반기에 완공이 될 그 LG 엔솔과의 조인트벤처 공장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자, 이쪽도 SK온과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SK온과는 총 연산 35기가와트시 정도 이제 물량을 계약을 한 거고요. LG 엔솔은 30기가와트시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LNF 양극재를 써달라라는 현대차 쪽에 직접적인 어떤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LG 엔솔도 당연히 누구랑 계약을 한다? LNF 쪽이랑 계약을 앞두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SK온의 이제 타임테이블을 돌려보면은 올해 10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공급이 들어갈 물량을 3월 달에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전에 공급 계약량을 일부러 맞춰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LG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하반기에 준공이 예정돼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계약 어떤 시스템으로 봤을 때 늦어도 1년 전 그리고 좀 촉박하게는 6개월 전까지 이 공급 계약을 맺어놓지 않으면은 이 공급량 수급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르면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LG 엔솔과의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공급 계약 현대차가 요구한 그 물량 계약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로 먼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더 확장해서 볼 만한 현대차의 소식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걸 준비해봤습니다.
자, 현대차 조지아 공장 지금 현재로는 연 30만 대 규모 전기차를 생산한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목표를 굉장히 길게 보고 크게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수량만요 84만 대입니다. 84만 대고요. 이게 글로벌 총 판매 목표의 무려 42%에 달한다고 하니까 전기차 뭐 거의 반 절반 이상을 북미 쪽 판매로 이뤄내겠다라는 현대차의 야망이 여기서 엿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뭘 계산하느냐? LG 엔솔과 SK온과의 합작 법인에서 나오는 배터리가 이 84만 대 배터리가 이제 얼마만큼 매칭이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지금 LG 엔솔, SK온과 합작 법인 그 배터리가 총 규모가 65기가와트시거든요. 자, 84만 대의 현대차에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정확합니다. 이게 80kWh짜리 자동차 평균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80만 대 정도 분량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65기가와트시는 84만 대의 현대차 브랜드 전기차는 모두 충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단순 계산으로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현대차의 형제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다름 아닌 기아 자동차인데요. 기아 자동차도 이 EV라는 모델이 있잖아요. 얘네 EV 모델 라인업을 2030년까지 확장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현대랑 똑같이 북미 현지 공장을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EV랑 현대차는 뭐다? 플랫폼이 똑같아요. 플랫폼이 똑같다는 얘기는 뭡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는 그 어떤 기준치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SK온과 LG에서 받는 파우치형 배터리가 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향후에 들어갈 만한 어떤 배터리, 각형이 됐든 원통형이 됐든 간에 모든 플랫폼은 이제 동일하게 연계가 된다라고 보실 때 기아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공급량과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어느 업체와 또 매칭이 될까를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65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 물량은 지금 2030년 기준으로 현대차 물량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워요. 나머지 기아차가 지금 북미 쪽에 2030년 판매 목표가 얼마냐면 대략 60만 대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양극재는 어느 기업 거를 쓰겠느냐 요거를 또 따져봐야 됩니다. 당연히 현대차는 뭡니까? 기아차랑 똑같은 업체인데 파우치형 셀 혹은 뭐 하이니켈 단결정 이런 거를 당연히 고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현대차가 SK온과 LG엔솔과 뭐 관계를 정리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되 전기차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왜? 테슬라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테슬라도 파나소닉과 그다음에 LG엔솔, CATL이라는 삼각구도의 배터리 공급망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제일 가격이 싸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이제 4680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현대차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려서 배터리를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자, 이런 계획을 짜고 있다는 뉴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샘플이 누구 거냐? LNF 거가 지금 조율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자체 배터리를 만드는데도 진심인데 여기를 누구 기반으로 만든다? LNF의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 기반으로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어요. 지금 물량을 갖다가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시범 생산량이다 보니까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뭡니까? 북미 시장에 들어가는 배터리 양만 지금 두 개의 합작 법인을 운영하는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족한 양만큼 자체적인 배터리 생산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원가 절감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 부족한 배터리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이제 일석이조의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된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들어가는 양극재, LNF 양극재 기반 그리고 LG 화학과도 조율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의 어떤 세계관이 더 추가로 확장이 될지 이 부분 분명하게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 주요한 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차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 테슬라에 이은 지배력 2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테슬라 1위 업체는 지금 LNF의 양극
양극재를 직납을 받고 있죠. 4680 사이버 트럭용 배터리의 전량 지금 LNF 양극재가 납품이 지금 장착이 되는 걸로 보이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2위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여기도 LNF의 양극재를 통한 배터리 내재화를 검토 중에 있다라는 거. 이 정도면은 기술력 어떤 측면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선 테슬라 얘기를 배제한 나머지 이슈거리만 가지고 다뤄볼 테니까 다음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순차적으로 기대하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LNF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공지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지금 IR팀에서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 형식을 어떤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IR 팀장과 애널리스트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저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분이 굉장히 여성분이신데 LNF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시고 굉장히 좀 지식이 넓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자, 그분이 이제 서운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반팔 공시에 대한 해명 작년부터 아무 얘기가 없어서 주주분들을 비롯한 전문가들도 속이 터지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레드우드와의 이 공조 관계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IR 팀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난감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 그런데 LNF 쪽은 함구를 하고 있지만 레드우드 쪽은 계속 제 갈 길을 지금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BMW 북미 법인하고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밑에 보시면은 얼마 전에 5월 달이죠. 얼티엄 셀즈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북미 현지에 배터리 거점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과 거의 전부 지금 접촉 단계에 있다라고 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현재까지 맺어놓은 어떤 업체들의 목록을 보고 계십니다. 위에 보시면은 폭스바겐 북미 현지 법인과 배터리셀 어떤 회수 계약, 재활용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파나소닉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이름 모를 서던 아메리카라고 있고요. 볼보가 있고요. 토요타가 있고 밑에 보시면 포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추가된 게 어디다? GM이죠. 얼티엄 셀즈 그리고 LG의 합작법인, 그러니까 GM이라는 또 전기차 생산 업체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뭐가 추가된 거다? BMW가 또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이 배터리 재활용 관련한 파트너십이 결국에는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확장. 자, 어떤 관계로 확장이 됩니까? 파나소닉 그리고 이 중에서 토요타를 보시면 압니다.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소재를 재활용해서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뭘 만듭니까?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고 있어요. 야, 자, 이 양극재, 음극재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공장에서 본격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총 생산 규모가 얼마냐? 100기가와트십니다. 자, 100기가와트시가 초도 생산 물량이고요. 여기에서 확장을 하는데 좀 이따가 이제 놀라운 얘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얼마까지 지금 생산 캐파를 키우느냐? 500기가와트십니다. 아까 전에 LG 엔솔과 SK온 합작법인 현대차 전용 라인에 들어가는 총 캐파가 65기가와트시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몇 기가와트시? 초도 물량 100기가와트시를 찰스턴에 있는 공장과 신규 공장과 네바다에 있는 공장에서 지금 생산 준비를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자, 파나소닉과 토요타 최초에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배터리셀 공급을 해주고 여기에 나오는 소재를 재활용하는 파트너십부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1년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직접 레드우드가 만드는 양극재를 회수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이게 발전을 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배터리 너희한테 주면 너희가 재활용해서 그걸 갖다가 양극재, 음극재 만들잖아. 우리가 다시 사올게라는 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가 된 거고, 이 부분이 얼마 전에 나온 GM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BMW와의 파트너십으로 확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목적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어쩔 수 없이 LNF와 기술 협약을 맺었고 지금 조인트 벤처 단계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뻐그러졌다는 얘기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이 기술이라든가 어떤 생산 라인에
LNF 손때가 묻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2030년까지 이제 배터리 셀 업체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해서 미국 현지에 설립이 될 겁니다. 자, 근데 현지에 설립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 양극재랑 음극재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극재 공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미국의 현재 상황이고요. 배터리 셀 업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5년부터 미국에서 배터리 셀을 만든 거를 장착해야만 IRA 세액공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양극 소재를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극 소재를 사오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5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이걸 갖다가 수입을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이 시장의 빈틈을 정확하게 노리고 애초부터 이런 목적으로 배터리 재활용을 해왔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자, 5만 마일 이상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혹은 전해질 같은 거를 수입해와야 된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얼마가 비용이 소요되느냐? 2030년까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1,500억 달러 이상을 이런 불필요한 자금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 내에서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미국 내에서 현재 양극재 업체들이 존재를 하긴 하는데 얘네가 생산하는 전체 캐파가 5만 톤이 안 된대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극재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미에 지금 예고가 돼 있는 게 800만 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만 톤 현지 생산 가지고는 지금 뭐 1%도 충족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1% 미만의 현지 생산을 지금 이뤄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틈새를 갖다가 레드우드가 먼저 잠식을 하면은 그만큼의 또 필요 고객들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800만 톤 중에 100만 톤 가량을 현지, 그러니까 레드우드가 잠식을 하고 생산을 먼저 시작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레드우드가 어디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 양극재를? 파나소닉에 납품했다라고 하는 건 테슬라가 품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믿을 만할 정도의 퍼포먼스가 검증이 됐다라는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파나소닉의 캔자스시티 공장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전용 공장으로 지어질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거기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양극재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납품이 들어가는데, 자, 그럴 경우 그 기술은 누가 갖고 있겠느냐? 그러니까 테슬라의 4680 배터리와 거의 동일한 어떤 수준의 그 성능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양극재는 누구 겁니까? LNF 양극재인데, 이런 양극재 품질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에 있느냐? 그러면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과연 어떤 기술로 파나소닉에 납품할 정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보면은 레드우드의 양극재 생산 캐파 증설이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준비를 해본 겁니다. 자, 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많은 업체들과 지금 연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연계점이 점점 양극 소재와 음극 소재 공급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다시 시계를 처음부터 돌려보면은 LNF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LNF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얘기는 뭐 우선은 여기 이제 LNF 얘기가 아직까지 삭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얘기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가 어떻게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낳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매체 악시오스라는 데에서 현재 이제 2023년 기준이긴 한데 배터리 셀 관련해서 얼마만큼의 공장이 지금 생산 대기 중에 있는지 나타낸 간단한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네바다주라는 데예요. 네바다. 미국 서부에 위치해 있고, 여쯤에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그 생산 기지가, 첫 번째 생산 기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은 흥미롭죠? 테슬라 35기가와트시 정도의 배터리 셀 공장이 여기 존재를 합니다. 테슬라 공장이 존재를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10기가와트시 정도의 테슬라 공장이 또 존재를 해요.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초기 물량, 테슬라의 그 자체 배터리 셀 초기 불량품을 갖다가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바다의 본 공장, 메인 공장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뭐다? 여기서 양극재를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까요? 다시 테슬라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그리고 네바다 주에 있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양극재는 어디까지 이게 판매가 되느냐? 여기까지 판매가 된다. 여기는 어디냐? 다시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나소닉의 2025년부터 생산 시절 가동되는 그 공장, 신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공장이 4680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공장이 될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어떤 양극재가 들어간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양극재. 뭐 전량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소량으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극재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초도 물량이 100만 기가와트시 양극재 생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새로운 공장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찰스턴이라는 데거든요.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네바다랑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합쳐서 기본적으로 100기가와트시의 양극재를 생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장이 되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넓어져 가지고 500기가와트시까지 양극재 생산을 확장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주변에 있는 업체들 이제 어디와 엮일지를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보셨죠? 토요타랑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토요타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 위쪽 동네, 바로 윗동네죠. 윗동네. 자, 토요타와 양극재 공급 계약 맺었고요. 토요타는 또 어디랑 공급을 맺었냐? 그 LG 엔솔이랑 공급을 맺었죠. 그래서 LG 엔솔과 토요타의 배터리 합작 법인도 이 인근에 설립이 될 걸로 보이는데 토요타에 들어갈 양극재 이렇게 이원화 돼가지고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LG 엔솔을 통해서 들어갈 만한 양극재, 토요타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지금 LG 화학걸로 파악이 되고 있긴 해요. 자, 하지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토요타 배터리 일부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 LNF 양극재와 접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빔페스트는 뭐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넘기고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엔비전 AESC. 자, 엔비전 AESC가 다름 아닌 누구랑 지금 배터리셀 공급을 같이 하고 있냐? BMW입니다. 자, 그러니까 엔비전 AESC는 이미 아까 전에 배터리 회수 목록에서 보셨잖아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배터리 재활용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어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얘네가 공급을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가 BMW였어요. 자, BMW도 이제 뭐다?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파트너십을 얼마 전에 맺어놨다. 이게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가장 최근 기사로 대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나중에 양극재 납품 관련해서 무조건 엮일 수밖에 없는 생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전 AESC와 BMW 어느 정도 규모냐? 30기가와트시 규모의 지금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테슬라가 텍사스주 한가운데 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테슬라는 1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배터리 자체 생산 캐파를 지금 보유 중에 있는데 수요를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왼쪽에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찰스턴 공장 위치를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찰스턴 공장 위치가 여기 있고요. 찰스턴 공장에서 바로 인근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볼보 공장이 또 존재를 합니다. 바로 붙어 있어요. 볼보 공장이랑. 자, 볼보도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을 맺어놓은 상황이고요. 자, 이 근처에 보시면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밑에 보시면 프레이어가 있고요. 프레이어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에 또 재밌는 얘기 있죠. SK온과 현대차의 합작법인 공장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5기가와트시 규모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SK온과 현대자동차는 배터리를 만들 건데 어디 양극재를 쓴다? LNF 거를 쓰죠. 네. 근데 LNF는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는데 현대차도 마찬가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이 양극재 계약을 맺은 토요타와 파나소닉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를 아끼려고 한다? 물류비를 아끼는데 진심이다라고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쪽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LNF는 2026년까지
북미와 유럽의 생산 거점을 만들겠다라고 최소한 대표가 얘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어떤 생산 거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K온과 현대자동차의 합작 법인이 지금 옆에 바로 옆 동네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조지아주인데 조지아주에 또 하나의 법인이 생깁니다. LG 엔솔과 현대자동차의 합작 법인이 또 만들어질 예정이고 여기도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찰스턴 공장과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은 LG 엔솔과 GM 얼티엄 셀즈죠. 얘네도 5월 달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엔비전 AESC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엔비전 또 있고요. 위에 보시면 블로벌 SK가 있는데 블로벌 SK는 어디입니까? 포드입니다. 포드랑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어떻게 돼 있다? 배터리 재활용 파트너십 체결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파나소닉과 토요타는 양극재 공급 계약까지 확정된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언제 어떤 시점에 엮일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지아주의 현대차 전용 공장 그리고 LG 엔솔과 그 현대차의 합작법인 그리고 SK온과 현대차의 합작법인 그리고 SK 단독 공장 포드와 연계되어 있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랑 조지아 그 다음에 테네시까지 켄터키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뭘 고민을 했을까요? 뭘 공략하려고 했을까요? 말 그대로 10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양극재 생산 라인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누구의 기술로 만들 것이며 누구를 목적으로 양극재를 생산하겠다라고 지금 캐파를 벌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무조건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단언컨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여기 LG 엔솔과 현대는 이제 아직 안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토요타도 지금 확정돼 있지 않은 물량이 여기에 이제 공장 설립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전체 어떤 생산 시설에서 총 요구하고 있는 양극재 제가 캐파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800만 톤이에요. 800만 톤. 자, 그런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현재 100만 톤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캐나다 쪽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에코프로 BM과 그렇죠? SK 합작으로 양극재 공장 그쪽에 설립하겠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북미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런 엄청난 공급망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다? LNF와 조인트 벤처를 맺으려고 하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뭐다? 우선은 2030년까지 총 10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정치예요. 우선은 초기 물량은 10기가와트시부터 시작을 한다. 1공장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공장 5개가 다 이제 생산 라인을 돌리게 되면은 초도 물량이 100기가와트시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거를 점점 용량을 늘려갈 건데 이곳에서 연간 수백 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셀 생산 용량이 구축된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2030년을 목표로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수백 기가와트시를 뭐라고 했느냐 500기가와트시 정도의 캐파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과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누구의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엄청난 양의 양극재를 지금 생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LNF 기술을 인용하겠다라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자, 그런데 누가 얘기 안 한다? LNF 쪽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문을 못해요. 왜? 비밀 유지 협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IR팀 그 팀장 표정이 제가 볼 때 굉장히 난감해 보였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언제쯤 터트리면서 그렇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지 참 궁금한데 언제쯤 진짜 공식 발표가 날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자, LNF는 내후년 해외에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돈이 있나요? 현재? 뭐 연구체 발행도 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지금 구지 공장, 신공장 짓는데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와야 될지 굉장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내년 실적을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어떤 부지를 선정을 하든 아니면 거점을 어디로 잡을지 결정을 하든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결정된 바가 있으니까 최수환 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내후년에는 해외 생산 거점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자, 캐즘을 정면 돌파한다라고 하고요. 유럽 아니면 그러니까 유럽과 이 북미가 유력한 지금 거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재밌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찰스턴 공장을 이제 신설을 한 거잖아요. 이 찰스턴 공장에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양극재 생산을 500기가와트시까지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찰스턴 공장의 거점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입니다. 찰스턴 공장.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찰스턴의 자리를 잡은 이유를 얘기를 하죠. 찰스턴은 원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자랑을 한다. 자, 찰스턴 항구는 생산을 확장함에 따라서 최고의 미국 항구를 통해 효과적인 물류 어떤 수출에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북미 배터리 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걸 넘어서 지금 본격적인 생산 캐파 확장으로 인한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크게 볼까요? 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어딨냐? 찰스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자, 여기고요. 지금 미국 저기 남동부 쪽, 그러니까 동부 쪽에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 여기 다 밀집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업체들과는 지금 현대 기아차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과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된 파트너십을 전부 다 맺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폭스바겐, 볼보, BMW, 그 다음에 포드, GM, 그리고 그 기타, 토요타,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전기차와 연관된 모든 업체들과 이 배터리 재활용 그리고 소재 어떤 납품 계약까지 다 맺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기아도 조만간 LNF 양극재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엮일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그거가 우선 첫 번째 목적이라고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점으로 삼아서 어디를 노린다? 유럽 수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럽 쪽 수출을 지금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00기가와트시까지 생산 캐파가 확장된다. 자, 북미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는 800기가와트인데, 이거 북미 쪽에 얘네가 독점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 뭐다? 일정 부분 웬만한 완성차 업체들과는 전부 배터리 소재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 이제는 뭡니까? 유럽 쪽까지 진출할 교두보를 지금 사우스 캐롤라이나 쪽에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두고 보시죠. LNF는 이제 유럽 쪽의 거점을, 그쵸? 그리고 북미 쪽의 거점을 삼겠다, 2026년까지 확정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자, 거점을 굳이 찾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거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유 없는 공장 증설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생산 캐파가 정해지려면 파트너십과의 얘기가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물량을 생산량만 맞추기 위해서 확장시켜 놓는 바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고객사와의 어떤 요청 혹은 조율된 어떤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만드는 거고 어떤 소재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말 그대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는 지금 초기 물량 100기가와트시를 얘기하고 있는데, 100기가와트시를 정부 조달을 받아가지고 지으려면 이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미쳤다고 2억 달러, 막 2천억 원, 3천억 원, 막 조단위 대출을 갖다가 신생 업체한테 해주겠습니까? 그 대출 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의 대출을 받는 것인지, 어떤 파트너십에게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 이미 내용을 다 전달을 해놨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지원을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원 내용 안쪽에는 누구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캐파가 나올 것인지 모든 내용이 다 입수가 돼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LNF가 지금 블러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사우스캐롤라이나랑 네바다주에 있는 두 개의 거점에 LNF 양극재 어떤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테슬라의 납품도 훨씬 용이해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테슬라를 비롯한 현대차 그리고 그 비롯한 나머지 LG 엔솔 같은 셀 업체에 미국 현지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이 지도 크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허재홍 회장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일까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볼 때 2024년 말 현대차부터 시작된 LNF 양극재의 본격적인 공급은 2025년, 2026년이 되면은 엄청나게 지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생산하려고 하는 공장이 LNF와 어떤 연계점을 띈 성격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적으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가가 저점이라고 판단될 때는 주저 없이 LNF 주식을 우선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허재홍이라는 사람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0억 원의 자사주를 태울 만한 배짱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수환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총 1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고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 재산 깎아 먹으면서 회사의 미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피 볼 줄 알고 자기가 주식을 사는 경우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 불리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숨어 있을지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진짜 모든 내용을 다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F 남아있는 이야기, 이제 2편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와 연관해서 어떤 얘기가 추가로 터져 나올지 제가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놨고요. 테슬라가 이제 주로 LNF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을 담당하는 건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LNF와 함께 아마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규모가 얼마만큼 될지 제가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제가 테슬라와 관련된 이 파이프라인, 이 준비되어 있는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FSD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내용들까지 일목요연하게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연계점을 찾아서 움직여야 될지 여러분들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 받아가셔서 현명한 투자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NF는 진짜 알면 할수록 엄청난 세계관을 띠고 있고요. 얘네가 단언컨대 전 세계 시장 양극재 판도를 다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고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LNF를 능가할 새로운 양극재 업체는 한정돼 있다는 거. 네, 그 부분을 단언코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120-3321번으로 LN이라고 보내시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F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F, LNF의 뒷자리 F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대응 전략 PDF 파일 제가 무료로 전송을 해드릴 거고요. 많이 이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은 얼마만큼 대단한 기업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찬찬히 시간을 좀 들여서라도 읽어보신 후에 투자 전략 제대로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고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기관들과 어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그 다음에 큰 손들이 평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예측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지 관련된 어떤 주가 흐름도 예측치도 다 적어놨으니까 무조건 대응 전략 좀 한 번씩 받아가셔가지고 현명한 투자하는데 밑거름으로 활용 꼭 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8120-3321번으로 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LNF 대응 전략 전송을 해드린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서방이 또 추천해드리는 하루 한 종목 추천주들이 있어요. 그 사례집들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넘어가고요. 제가 매일마다 장 시작 한 30분 전에 문자로 한 종목씩 발송을 해드리는 그 이서방의 추천 종목 혹시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8120-3321번으로 숫자 1 혹은 뭐 구독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꼭 좋은 투자하는데 소스를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LNF 관련해서 2탄 이제 테슬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 조만간 영상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